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검은 월요일 해가지고 주식 폭락했었고, 그게 진짜 징조도 없이 갑자기 튀어나왔다. 경기 침체에 대해서 체감하는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그때 미국에서 6가지 이유를 대가면서 심하면 경제 대공황을 넘어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러가지 경기 침체 지표들이 계속 뜨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이게 최근에 주가 떨어지고 나서 저희가 부랴부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올해 초라든가 작년 말에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었어요. 우리나라 역시도 그걸 피해갈 수 없고,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가장 큰 문제가 부채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부양 고만하고 가계부채를 디레버리징 해야지 그나마 연착륙이 될 수가 있다. 부동산 부양하게 되면 경제 위기가 더 크게 온다, 이런 부분을 경고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엊그저께 또 그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이 사람은 경제 위기 오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경제 위기가 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지금 이 와중에도 집값 올라간다고 하는 인간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경제 위기를 불러내는 인간들이고, 저는 아니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라고 자꾸 경고를 하는 거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은 이게 세계 경제 위기로 오기 때문에 미국 경제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 그리고 우리나라 기사 말고 실제 미국 기사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해석 가능하신 분들은 해석해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6가지 경제 위기를 알려주는 지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첫 번째, 경제 활동 부분에서 실업률 증가, 그리고 경제 성장률 둔화가 눈에 띄고 있다. 두 번째로, 재정적인 재앙이 있는데, 이게 대출 불이행으로 인한 은행 파산. 은행 파산의 경우는 작년부터 계속 나타났었죠. 작년엔 퍼스트 리퍼블릭, 올해는 리퍼블릭 퍼스트, 이런 은행들, 작년에 실리콘밸리뱅크, 이런 은행 파산들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신용카드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지금 카드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소리죠. 여기에 수익률 곡선,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이 2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또 세계적인 갈등, 이스라엘이라든가 우크라이나라든가 가자지구, 이런 데서 세계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금리가 높아서 대출 이자가 많이 나오니까 은행 연체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측 상승을 봤을 때, 이게 5일날 나온 기사예요. 그 전에 주식 붕괴에 대해서 예측을 했었는데 이게 실현이 됐고, 아직 끝난 게 아니라 대공황을 넘어설 붕괴가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6가지 지표를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기사가 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표들이 얼마나 심각해져 가고 있는지 미국의 이제 실제 지표들을 봐야 되겠죠. 경기 침체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부터 봐야 되는데, 자,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를 보면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직 100은 넘은 상황인데, 이때 금리 올리는 시기에 오히려 경기 선행지수가 올라가고 있었죠. 미국은 금리 올려도 버틸만 하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문제인 거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금리를 안 올리고 유지를 하고 있는 기간에 경기 선행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경기에 먼저 나타나는 지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선행지수가 떨어진다는 소리는 앞으로 미래의 경기에 대해서 점점 더 안 좋게 예측이 되는 이런 심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죠. 지표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소리고, 이게 굉장히 빨리 떨어져서 2024년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제조업 신규 주문 지수를 보더라도요, 빠지다가 23년에 조금 회복되는 듯 하더니 24년 되니까 다시 쭉쭉 빠지고 있다. 그럼 제조업만 힘드냐? 비제조업 신규 주문 지수 역시 23년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는 부분 제외하고 한 요즘 조금 올라가는 듯 하다가 여기서 이제 또 꾸준히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있다. 제조업, 비제조업이 좋지 않다, 신규 주문이 낮다, 수요가 줄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를 뭔가를 제조를 해서 하고 혹은 제조업은 아니더라도 다른 형식으로 해가지고
내수 경기에 공급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즉 소비가 감축하고 있다는 소리죠. 소비가 많이 나와야지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미국이 내수 시장은 괜찮았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저희가 그때도 계속 미국이 내수 시장이 그냥 좋다고만 볼 수는 없다. 첫 번째로 저축해둔 돈을 꺼내다 쓰고 있다. 이게 내수 시장이 좋은 게 아니라 물가가 올라가니까 쓰는 돈이 늘어난 거죠, 그냥.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는 안 되니까 점점 더 소비를 줄여가고 있는 거고, 거기다 꺼내 썼다는 소리죠. 소비를 줄여가고 있다는 소리는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소리예요. 소비가 준다는 것 자체가 통화 승수가 줄어든다는 소리고, 예를 들어서 돈가스 집에 예전에는 10개가 팔리다가 지금 5개밖에 안 팔린다. 그러면은 돈가스 집 자체도 팔리는 게 줄지만 돈가스 집이 또 돼지고기 집 가가지고 돼지고기도 사야 되고 빵가루도 사야 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소비가 또 줄죠. 그러면은 돼지고기 도축하는 거기서 돈가스 집에 공급하는 것도 그 상위인 돼지를 키우는 집이라든가 여기에 또 요구하는 수요가 줄어드는 거고, 그 다음에 빵가루 여기도 밀가루집 이런 데다가 그 수요가 줄어드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이런 침체가 앞으로 심화될 수 있다는 소리죠. 물가가 막 올라갈 때도 소비를 했는데 지금 뭐 물가가 2%대로 잡혀간다 이렇게 올려놓고 2%대로 잡으면 뭐예요. 예를 들어 2%다 만원짜리가 1200원이 된다 이러면 괜찮은데 만원짜리가 2만원이 된 다음에 2400원이 된다, 이건 잡힌 거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지표들이 있었죠. 첫 번째, 예전에 말씀드렸던 게 채권 커브. 이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경제 위기가 왔는데, 보면은 1차 오일 쇼크 때도 굉장히 높았었고, 2차 오일 쇼크 때도 굉장히 높았고, 이제 일본 버블 붕괴하던 시기에도 높았었고,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이럴 때도 이 채권 커브가 굉장히 높게 올라갔었는데, 지금 보면 어떠냐. 역대 두 번째로 높죠, 지금. 이때가 언제였어요? 볼것 때라고 그러죠. 물가도 폭등해서 금리도 폭등하는데 경기가 작살이 나고 있었다. 이때 볼코가 어떻게 행동했다? 물가 폭등하고 경기 작살 나는데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지 경기 잡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지 않았다. 왜? 그래서 금리 내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은 계속 돈을 풀어가지고 경제를 살리게 되면 그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부르는 길이니까. 그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을 때 괜찮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물론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날만한 나라 아니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는 나라들을 보면은 대부분 사업이 한정되어 있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기름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었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거의 뭐 2차, 3차보다는 농업, 축산업 이런 쪽으로 좀 집중되어 있었고, 뭐 엘살바도르 뭐 이런 나라들 워낙 그런 나라들이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게 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부터 잡는 거잖아요. 그 다음으로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면 늘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엄청나게 크게 터졌다고 하는데 그거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높아졌어요. 보통 높아지고 쭉 빠졌냐, 경제위기 끝났다 싶어가지고 쭉 빠졌냐, 아니요, 이게 계속 요 위에서 놀고 있는데 아직도 경제위기가 극복된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여기에 최근에 이제 샤멜 법칙 해가지고 샤멜 법칙 최근 그래프만 나오길래 제가 좀 길게 뽑아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오고 또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항상 이렇게 왔었죠.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이렇게 높아졌으니까 경기 침체가 온 거다가 아니에요. 지금도 보시면 어때요? 처음에 이렇게 늘어나다가 경기 침체가 오고 급증했죠. 왜냐면 이게 실업률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1년 실업률을 토대로 이거보다 0.5%포인트 이상 높다 라고 했을 때 위기가 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채권 커브도 한 번 틀렸다고 그러고 그것도 결국 좀 늦게 온 거죠. 그 다음에 이 샤멜 법칙도 한 번 틀렸다고 하는데 그것도 조금 더 늦게 온 거죠. 바로 온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요, 요 정도 유지하다가 튀었죠. 밑에서 조금씩 올라가다가 경제 위기 오고 튀었죠. 올라가다가 확 튄 거죠. 근데 지금 그 속도가 만만치가 않다. 지금 코로나 때가 세계적으로 그냥 아예 장사를 못하도록 막아버렸으니까 요거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보면 어때요? 보통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쯤 튀기 마련인데 지금 스트레스 양적 완화나 이런 것들로 막아놓은 거고, 그 대신에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완만하게 높게 올라가고 있죠.
환율도 비슷하죠. 우리나라 환율도 평소 때 위기 때는 갑자기 1200원대 됐다가 1300원대 됐다가 환율 확 치고 끝났는데 이번엔 1300원대가 굉장히 길게 유지가 되고 있죠. 뭔가 뻥 터지지 않도록 많은 나라에서 유동성 풀어놓은 것을 회수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억제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똑바로 억제가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유동성으로 회수를 안 하면서 억제를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뭐다? 지금 이자 비용이 너무 많이 늘었죠. 그러면은 가만히 있다가 또 이자 비용이 막 이렇게 급증하게 되면은 침체가 오면서 빠지게 됩니다. 지금 요만큼 빠지는데도 글로벌 금융위기 왔었어요. 지금 근데 이자 비용이 수준이 어느 정도냐. B컷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B컷 해야 되는 그 경기 침체에 대해서 지금 미국 자체가요 이자 비용이 너무 높으니까 낮추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의도로 낮추게 되면은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돈을 많이 빌려서 미국 정부도 채권을 발행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빌려서 이자 비용이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막기 위해서 금리 낮춘다. 돈을 많이 빌려서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면 인플레이션 자극이 되겠냐 안 되겠냐.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침체 지표들은 지금 나타난 게 아니라 올해 내내 나타나고 있었어요. 제가 올해 내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있다. 다만 이제 다른 나라들보다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을 뿐이다. 이 말씀을 괜히 드린 게 아니다. 그게 지금 나타났고 그 위험도가 확 늘어나니까 빨리 자산을 빼는 사람들 때문에 검은 월요일, 블랙 먼데이가 나타났던 거고 이 와중에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 우리나라도 하루 떨어지고서 코스피 다시 막 사이드카 발등할 정도로 폭등했잖아요. 아직도 자산시장에 미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떨어졌으니까 다시 올라가겠지. 지금 사면은 이득 볼 수 있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건데 저 지표들을 봐라. 미국의 경제 위기 왔을 때 항상 어떻게 됐었는지. 그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확실해짐이 인정이 되고 경제 위기가 된다면 무리하게 들어갔다가 크게 물리고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 이번에도 순식간에 떨어져서 반대매매만 433억이 나왔다. 떨어지면은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반대매매 넘어가 보면은 그게 얼마나 힘들었던 생각인지. 주식 같은 경우는 그렇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러다 팔리지도 않는 경우가 생기면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 경제 위기가 왔는데 자산 가격은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코로나밖에 못 겪은 진짜 경제 지식 수준이 부족한 사람들의 논리일 뿐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